지금의 한강변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용산도요 1억으로 그쵸.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네, 서계청파 뭐 네. 이런데 용산들 네. 1억으로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어디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답신이동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는 지금 저번 주에 관리계획 수립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바로 옆 지역이 지금 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사업 설명이 열린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인근 지역에 지금 관리계획 수립된 데 있죠. 예, 답신역 바로 앞에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은 지금 투자 금액이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빌라지를 가지고 계신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예, 뭐 주민 설명회도 열리고 아마 동의서 진부하고 아마 모아타운일 것 같은데 느낌상 예. 동의서 진부가 나오고 있던데 예. 이걸 계속 좀 가져가도 될지 예. 물어보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어디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답신이동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는 지금 저번 주에 관리계획 수립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바로 옆 지역이 지금 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사업 설명이 열린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인근 지역에 지금 관리계획 수립된 데 있죠. 예, 답신역 바로 앞에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은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뭐 거의 한 3억 5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답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뭐 1억 후반대에서 2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앞에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들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업성이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우리가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벌써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한 2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또 시세 차익이 더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지금 빌라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요. 인근 지역에 지금 똑같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고 있는 지역. 예, 그러니까 최근에 거기가 답신동 467번지 일대인가 9번지 일대예요. 예, 거기가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지금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을 내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빌라는요,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역이 또 하나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소통합계획은 30년 60%.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아타운은 또 20년 57%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신소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에 비해서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57%다 보니까 네. 신소기에 비해서는 네. 신소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축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신축이 좀 많이 됐으니까 노후도가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업성은 좀 떨어져요. 모아가. 저번이 좀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속이냐 뭐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 지역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속으로 가는 지역이 신속으로 가면은 조합원 비율이 좀 괜찮구나. 네. 또 모아로 가는 지역은 조금 사업성이 좀 사업성 좀 신속이 떨어지겠구나. 네. 이게 좀 장단점이거든요. 신속과 네. 모아에. 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속도는요, 모아타운이 훨씬 빠릅니다. 속도는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신소기에 비해서 지금 사업 절차를 상당히 많이 간소화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하고 모아의 또 사업 속도 면에서 보면 모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좋냐? 신속 노후도가 나오는데 모아로 가는 지역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장점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업성도 좋고 그렇죠. 예. 사업 속도 빠르고. 네, 조합원 근데 이 비율도 지역에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사업 설명이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 아파트 단지 그쪽 같은데 고층 같은 그러니까 느낌상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좀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신월 5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SH와 공동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이주 시작이라는데 이게 소규모 단지라 이제 가로주택이면 아무도 범위가 좀 적겠죠. 네. 예, 모아주택이니까 소규모 단지라 투자 가치가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억 정도로 좀 빌라 매수할 만한 곳이 있을까로 했는데 뭐 첫 번째 거의 좀 나온 것 같네. 예. 일단 제가 답변 드리면요. 네. 예. 지금 확신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예, 확신을 갖지 마세요. 예. 차이 사실 나기 힘듭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지금 특히나 이제 사업비가 지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사업비가 급등을 할수록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야 평당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신정 신월동
예, 주변에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신정 신월동인데 어떤 분들은 목동이랑 비교를 하세요. 아 다르죠. 예, 완전 네.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지역이 규모도 작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정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도심 내에서도 낮은 지역이라는 낮은 거죠. 곳에 들어가죠. 네. 예, 그러면 2억 정도로 여기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까 2억 정도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답신리 같은 데 있죠. 네, 약간 예, 이렇게 거기가 지금 한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예, 그런 쪽은 도심부에 입지해 있으면서 호재도 많고 사업성도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유튜브 댓글 중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향후 10몇 년 후에 재개발. 네. 자 이제 조금 부정적인 느낌 같은데. 네. 자 인구도 줄어들고 항상 나오는 게 인구 얘기하는데 인구 줄어들고 이제 부동산도 남아도는 시기에 아파트가 몇십억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셨는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특징 재건축이죠. 없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또 갈라서 또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저층이든 중층이든 항상 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재건축 사업을 하면 주택의 양이 늘어나 있어요. 네. 주택의 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양만 따지면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재개발을 5층짜리 재건축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 가봤자 빌라 5층짜리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높게 올리면 기존의 주택 양보다 주택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재개발을 하면요, 주택 양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누구한테 줍니까? 소유자. 네. 소유자한테 주죠. 네, 그렇죠. 네. 임차인한테 안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도 보면 우리가 재건축은 1세대 1가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유권자한테 아파트 다 주고도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올라가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네. 예, 기존 용적률에서 느는 것만큼 주택의 양이 늘어나 있어요. 네. 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긴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죠. 자, 다가구 지금 6가구, 8가구 있어요. 네. 예. 6가구, 8가구 있는데 여기 아파트 몇 채 줍니까? 원칙은 한 채예요. 네. 이제 추가로 추가로 주면 한 채 더 주는 거고. 거지만, 네. 자, 그러면 지금 8가구에 지금 8가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최대 받아봤자 아파트 2가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생각하면 재개발을 하면 주택 공급이 저층들이니까 확 늘어나는 거 생각하시는데 재개발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재개발은 주택의 양이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어요. 양이. 질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지금 한남 3구역 지금 이제 철거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예, 한남 3구역이요. 아파트 이제 건립되면 총 세대수가 한 6,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남 3구역이 이주했을 때 이주 가구 수는요, 8,300가구였습니다. 이 건물 안에 여러 가구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개발은 주택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예. 7628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네. 예. 네, 현재 오리역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가락동 경찰병원 근처에 빌라 이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걸 파는 게 좋을 거냐 이 질문 같아요. 가락동은 지금 경찰병원 근처 거의 안 올라가지고 여기 주변에 뭐 호재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떤 걸 팔아야 될까 좀 고민이시네요. 네. 자, 이 오리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차익형 부동산이기보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월세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수요자들의 머릿속에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면 월세가 올라줘야 매매가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 시청자에게 생각을 하셨을 때 나는 월세에 대한 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리역에는 오피스텔을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나는 그것보다는 좀 차익형으로 가고 싶다. 네. 예, 그럼 매도하셔야죠. 네.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 근처의 빌라는 아마 가격이 좀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 아파트 가격이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를 매입 못 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 3구 쪽에 지분을 네. 구해야 되는데 대체제로. 예, 네. 그러니까는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빌라를 좀 매입하는 경우가 지금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빌라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면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대출 규제 하에서도 네. 대출 규제 하에서도 사실은 좀 우리가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락동 근처에 빌라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빌라라는 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 압력이 없어도 예, 강남 3구라던가 이런 핵심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들, 핵심지 같은 경우는 또 그에 대한 또 이런 또 아파트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네.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계속 좀 이제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1주택자인데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으신가 봐요. 자, 1억으로 좀 이렇게 재개발 빌라 투자할 수 있는 곳, 이제 아마 지정된 곳보다는 좀 될만한 곳을 찾는 거겠죠. 예. 어디 있을까요? 1억 정도로? 어렵죠, 요즘. 워낙 그쵸. 네.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이런 말씀 이런 드렸을 거예요. 상황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네. 지금의 한강변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용산도요. 1억으로 그쵸.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예, 서계청파 뭐 네. 이런데 용산들 네. 1억으로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1, 2억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아니면 대안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빌라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제 간신도가 높아진 거예요. 네. 자, 이 간신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가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1, 2억 가지고 투자를 다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빌라 시장도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예전에 빌라 하면 이거 저거 뭐 빌라 뭐 거래도 안 되고 네. 빌라 같은 거 왜 사? 네. 황금성도 떨어지고 이랬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네. 개발자가 붙으면은 최근에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된 지역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개발자가 붙게 되면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개발자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재개발자가 붙게 되면 네. 이런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을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익을 좀 많이 남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시간 투자하면 나중에 아파트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빌라 시장도 네. 점차 어떻게 보면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일반적인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빌라 시장도 지금 이제 일반화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일반화가. 그러니까 일반화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빌라도 돈이 되네? 그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자,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격의 반영이 앞으로 더 되겠죠.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예, 지금 뭐냐. 점점 이 개발 압력이 높은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요. 점점 지금 일반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1억 정도로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로 좋은 데 많았죠. 근데 많았죠. 근데 네.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에 맞춰서 내가 지금 뭐 좀 지역이 안 좋은 지역으로 입지가 간다. 안 좋은데 가는 예, 거 그러면 네. 사실은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그만큼 내가 시세 차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은 또 아파트의 가치도 낮다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또 시세 차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이 좀 좋은 데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영등포랑 용산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투기과열 지역 때문에 한 곳을 팔할 것 같다. 이제 아마 이거 그거 같아요. 네, 재당첨 오늘 문제. 재당첨. 네. 네. 팔할 것 같은데 이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좀 좋을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좀 갈아탈 뭡니까 좀 버틸지 이거 좀 물어보셨네요. 자, 우리가 이제 투기가열지구로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네. 예, 지금 이제 5년에 이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투기과열 그래서 지구는. 지금 사실은 그때 101호 부동산 대책 나오고 이 재당첨 금지와 함께 상당히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리냐면 과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과거. 과거를. 투기가열지구 계속 못 갑니다. 예. 사실 그때에도 2017년도 처음 이제 묶였을 때 그때 저 재당첨자에 걸렸었고 네. 그때도 실제로 보면 이 5년 걸려가지고 청산되신 분들 저 주변에 못 봤거든요. 없어요. 네,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냥 가져가세요. 예.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닥쳤을 때는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임박했다. 관찰받고 이럴 예. 때 이제 모르겠지만 예, 임박했다. 또 비슷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임박하지 않은 지역은요.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버티고 계셔야죠. 네, 왜냐하면 또 예. 어떻게 바뀔지 또 바뀔 거예요. 좀 오래 못 갑니다. 예. 풀어줘야죠. 예. 네, 그래서 최소한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용산보다. 그렇죠? 예. 용산은 제가 볼 때 안 풀릴 거고요. 네, 예, 계속 그럼 영등포 하나만 풀려도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 풀리면 되니까. 예, 예. 자, 우리가 이제 네. 재당첨 금지 조항은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재당첨 제한도 최대 일자가 또 과거면 네, 2017년 10월 24일 이전이면 또 상관이 없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도정법이 아닌 음. 이렇게 모아주택 같은 음. 빈집 및 특별법 예, 이런 소규모 쪽이나, 빈집 특례. 예, 아니면 예. 뭐 공공주택처럼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또 이제 예. 도정법상으로 가는 그렇죠. 사업만 도정법만 제한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재개발은 신속 그 신속도 네, 신속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무한은. 예.